그 상태로 퓨전 캐논 겨누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박력이 넘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사실 이 무장을 장착하는 게 양팔 다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팔 다 퓨전 캐논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팔에다가 그냥 아까 오른팔에 꼈던 거 그대로 낄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치만 이랬어도 결국은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은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기지는 못했죠. 그리고 기본 디자인, 프로포션 자체가 얇고 가느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교차해서 허리에 손 올리고 있는 이런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발차기 액션 같은 것도 꽤 괜찮습니다. 비율이 다리가 좀 긴 비율이다 보니까 이런 쭉쭉 뻗은 액션, 다리를 뻗은 액션들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오늘 리뷰는 바로 3제로의 피규어 MDLX 트랜스포머 1의 메가트론 D16과 엘리타 1 리뷰입니다. 따로 옵티머스랑 범블비를 같이 리뷰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발매는 2025년 4분기 발매했고요. 가격은 메가트론 93,000원, 엘리타 1 8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레벨2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벨2에서 준비해주신 퀴즈 이벤트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패키지부터 차이가 있죠. 사이즈에서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옆모습은 역시나 뭐 이렇게 진열대나 책장 같은 데 꽂아놓기 좋은 그런 모습의 그런 디자인 좋고요. 뒷면 보면 창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1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4인방이 거의 동시 발매한 상태거든요, 거의. 그래서 영화에서 봤던 그 친구들 되게 반갑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픈! 짜잔! 역시 워런티 시트와 함께 매뉴얼 들어가 있고, 이제 블리스터 안에 본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엘리타 1도 오픈! 짜잔! 봉투 안에 이제 매뉴얼이랑 워런티 시트 들어가 있고, 역시 블리스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습기 제거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메가트론과 엘리타 1의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메가트론은 뭔가 무기가 많네요, 그쵸? 그리고 엘리타 1 같은 경우는 무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엘리타 1 게 아닌 것 같은 손도 막 들어있어요. 엘리타 1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레이저 블래스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인방 중에 유일하게 자체 무기가 없어서 아예 사이버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식 소총 같은 느낌으로 해서 레이저 블래스터를 사용하는 게 엘리타 1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요 안쪽에 파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트리거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고, 겉부분은 실버톤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총구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쥐기 위한 전용 손으로 라이플 손이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교체용 손은 총 3종이고요. 편손, 주먹손, 라이플 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먹손입니다. 주먹 자체의 디테일도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손등이 없는데 역시나 여분의 손등 파츠가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손은 뭐냐? 방금 본 레이저 블래스터를 오라이온 팩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라이플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타 1게 아니라 옵티머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가트론! 메가트론은 좀 독특하게도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는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 오라이온 팩스가 D16에게 준 메가트로너스 프라임 초판 스티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훼손된 거냐 아니면 멀쩡한 거냐 둘 중에 골라서 어깨에 부착을 해줘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교체용 손은 2종입니다.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주먹손이 한 세트. 그리고 D16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상처난 가슴 파츠입니다. 가슴 외장을 교체해 줄 수 있는데 상처나서 막 긁혀있는 메가트로너스 프라임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D16 상태에서 쓰는 퓨전 캐논입니다. 아주 큰 대구경의 퓨전 캐논이고요. 구멍 제대로 뚫려 있고 디테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에너지 충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빔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왼팔에서 보통 사용을 했죠. 그리고 변신 코그 2종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이랑 이 보라색이 들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알파트라이온으로부터 받은 변신 코그고요. 그리고 나중 가서 바꾸는 메가트로너스의 변신 코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제 원하는 걸로 장착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가트론용 파츠들입니다. 먼저 어깨 아머, 패널 라인도 멋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죠. 뒤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용 방법은 옵티머스랑 동일한 이제 어깨 외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아머, D16일 때보다 훨씬 두껍고 각진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가슴에 빨간색 덕트도 이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메가트론 헤드, 훨씬 더 각지고 커진 투구,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들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 색깔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퓨전 캐논, 메가트론일 때 쓰는 메가트론의 퓨전 캐논입니다. D16대 거랑 비교하면은 일단은 배럴이 늘었어요. 3연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은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연사력이 증가하고 이제 파괴력이 훨씬 더 세졌다라고 할 수도 있죠. 디테일도 와, 이 배럴 디테일 보세요. 화려합니다. 자, 그럼 구성은 이 정도로 확인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해야 할 텐데, 역시나 둘이 덩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일단은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D16 때부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중에 가장 큽니다. 덩치도 크고 키도 커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덩치 차이가 크게 나 보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색깔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랑 실버톤 쓰고 있는 게 또 메가트론의 상징이다 보니까 되게 무게감 있는 그런 컬러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메가트론이 16.5cm 정도 되고요. 엘리타원이 13.5cm 정도 되네요. 옵티머스랑 범블비랑은 또 다른 조금 더 큰 사이즈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리뷰한 옵티머스 프라임 상태의 오라이온 팩스와 이제 범블비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이 오라이온 팩스를 옵티머스로 했는데도 일단 D16 상태의 메가트론이 훨씬 크죠. 조금 더 이게 머리 반개 정도 가까이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 중에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타원 같은 경우는 범블비보다는 크죠. 그래서 머리 하나, 이것도 한 반개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D16부터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앞서서 가슴을 외장을 탈거하고, 이때까지는 아직은 파란색의 코그를 껴주도록 합시다. 코그 장착하고 가슴 닫아주고, 이때까지는 이제 아직은 D16, 이제 분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점점 변해가는 D16. 그럼 진짜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아직까지는 그 초반부에 등장을 한 D16의 모습이 살짝씩 보이는 그런 상태죠. 그게 특히나 머리 쪽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이게 투구의 형상이 좀 더 둥글고 매끈한 그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메가트론이 되면은 이 둥근 게 사라지고 다 각지게 바뀌어요. 그치만 얼굴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메가트론스럽죠. 눈은 클리어 레드를 썼고, 각진 광대뼈, 입도 되게 입이 되게 근데 도톰하니 귀엽네요. 오라이온 팩스와는 다르다. 이게 묘하게 인상이 많이 다르죠, 둘이. 지금 옵티머스 배틀 마스크 뺀 상태인데 둘이 확실히 되게 친한 것 같긴 한데 이미지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몸통! 기본적으로 D16 때까지는 좀 더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평지 느낌? 그래서 이 덕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 없이 딱 수평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가슴 외장 같은 경우도 실루엣이 좀 납작하고 그리고 평평한 느낌. 그치만 뭐 있을만한 디테일은 다 있죠.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서도 덕트도 메탈릭 레드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외장이 덧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 같은 경우도 외장 갈라져 있는 이 패널 라인도 되게 멋지게 잘 되어 있고, 옆구리 쪽도 역시나 기계적인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가보면은 백팩 자체는 되게 심플. 아무래도 날 수는 없다 보니까 백팩에 뭐 추진 장치나 이런 디테일이 보이진 않죠. 정말로 말 그대로 약간 백팩 같은 느낌, 아니면 연료 탱크를 들고 있다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어깨 외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둥근 느낌, 각진 거보다는 둥근 이미지가 훨씬 세죠. 어깨 바깥쪽으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 살짝 들추면 안쪽엔 빨간색 라인의 외장도 있다. 이것도 꽤 멋지네요. 그리고 팔꿈치의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고요. 팔뚝 자체의 외장도 안쪽 프레임과 외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분할 잘 되어 있고, 애초에 여기는 무장 때문이라 또 외장을 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먹 같은 경우도 꽉 쥔 주먹 멋지게 되어 있네요. 골반 쪽도 되게 투박하게 생긴 듯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오라이온 팩스와는 다르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 디테일이 더 많은 느낌인데 D16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두꺼운 철판 덧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뒤쪽 디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벅지도 좀 곡선보단 역시 다 직선 형태, 안쪽에 조금씩 디테일이 있고 바깥쪽이나 이런데 아까 스커트에서도 느꼈던 진짜 두꺼운 철판을 덧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허벅지 디자인이 인상적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무게감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부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겠지만은 정면에 크게 막 복잡한 디테일 없이 매끈하면서도 튼튼해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옆에서 보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 그리고 발 역시 되게 투박하게 생겼지만은 라인은 이쁘게 되어 있는, 그리고 곡선 없이 막 직선적인 걸로 실루엣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바닥도 그 궤도 같은 형태의 디테일들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봅시다. 일단 목은 역시나 3중 볼 조인트. 머리 연결된 부분이 2중 볼 조인트, 목 아래쪽으로 볼 조인트 하나 더. 그런데 아래쪽이 엄청 많이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위쪽 역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숙이는 거 엄청 많이 숙여지고요. 진짜 턱이 완전히 가슴 앞쪽에 닿을 정도. 드는 것도 엄청 들어지고요. 돌아갈 때 뭐 걸리는 거 없죠. 그리고 까닥까닥 스윙도 아주 자유롭죠. 그리고 어깨는 마찬가지 2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리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 것도 2중 볼 조인트 통해서 움직여줄 수 있고, 앞으로 가동하고 뒤로 가동하고도 마찬가지. 어깨 외장 별도 가동 들어있고 팔 옆으로 드는 거 자유롭고요. 그리고 팔 회전은 상박이 아니라 팔꿈치 바로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팔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는 역시나 2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도 역시 2중 볼 조인트 형태 되어 있고요. 허리 관절 구조도 뭐 옵티머스 때랑 같습니다. 흉부에서 아주 크게 움직여줍니다. 숙이는 게 엄청 많이 숙여지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거는 아래쪽 볼 조인트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2중 볼 조인트 통해서 역시 움직일 수 있고, 완전히 넘겨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볼 조인트 2중으로 된 고관절, 그래서 축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서 편하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들어있긴 한데 볼 조인트가 이미 많이 움직여주다 보니까 회전축이 있긴 한데 많이 쓰이지는 않는 느낌? 근데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무릎은 2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데 아래쪽 관절이 힘을 좀 많이 받습니다. 조심히 움직이면 좋겠고요. 무릎 외장도 가동합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 2중 볼 조인트인데 앵클 가드 움직이는 거 아무래도 이제 발목 위쪽이랑 좀 간섭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안쪽으로 꺾는 거 확실히 많이 꺾입니다. 확실히 많이 꺾이고 공간이 많아서 그런가 엄청 움직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뻗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약한 편. 그리고 굽힐 때는 그래도 발바닥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형태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외형이 되게 각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네요. 무릎만 꿇었는데도 말이죠. 그럼 D16의 무장이랑 외장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흉부 파츠 교체부터. 흉부를 제거한 다음에 이 위쪽 패널 있죠? 이거를 뒤에서 보면은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빼고 교체해줍니다. 짠! 하고 다시 결합! 메가트로너스 프라임의 엠블럼이 이렇게 상처 입은 그런 상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무장도 바꿔볼까요? 자, 먼저 왼팔로 갑니다. 왼팔에서 아예 은색깔 외장을 떼어내면 안쪽에서 조인트를 누를 수 있어요. 눌러서 아예 바깥쪽 것만 빼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빔건 장착하고 팔에다가 다시 장착! 빔건 장착이 완료됐고요. 자, 그럼 반대팔에다가 퓨전 캐논 해야겠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빼서 안쪽 외장을 떼어내고 퓨전 캐논을 달고 다시 결합! 완전 무장 상태 D16 완성! 이 퓨전 캐논까지 완전히 다 장착했을 때 볼륨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 멋집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포즈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D16이 처음에 콕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변신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이가드와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자 갑자기 퓨전 캐논이 빡! 이랬거든요. 점점 자신의 힘, 그리고 내가 힘을 얻음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성격, 이런 거 보는 게 꽤나 재밌었어요. 진짜 영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퓨전 캐논 발사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번엔 왼팔에 빔건을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무래도 포신은 좀 더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까이서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착했던 그 D16이 센티널을 찢어버리고 그한테서 메가트로너스의 코그를 뺏어오니 가슴을 열고
코그를 빼고 메가트로너스 프라임이 쓰던 변신 코그 장착!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깨 제거, 머리까지 제거해줍니다. 어깨 외장 변경, 가슴도 더 크고 각지게 변경, 머리도 더 크게, 실루엣이 크게 변화하더니 한마디 하죠. I am 메가트론! 이렇게 메가트론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어깨가 각지고 머리도 투구가 커지고 가슴도 더 커지고 그런 형태다 보니까 뒷모습에선 큰 변화는 느끼기 어렵지만 확실히 상체의 변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뀐 부분 위주로 살펴보면 일단 머리, 확실히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D16의 머리와는 차이가 크죠. 각지고 위쪽으로 더 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양옆의 아머는 얼굴을 더 가리는 방향으로 더 커진 그런 형태죠. 게다가 어깨 아머도 곡선이 아니라 완전히 각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도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더 튼튼해 보이죠. 패널 라인도 더욱 많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쪽은 그래도 위쪽이 각진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앞이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흉부, 확실히 아까 이렇게 수평 형태보다는 덕트도 V자 형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였고 아머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들도 더 전체적으로 뾰족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흉부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더 세졌죠. 아머 자체에 각이 더 추가됐어요. 이제 평평한 가슴이 아닙니다. 이런 실루엣의 변화가 되게 재밌었고요. 흉부 아래쪽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퓨전 캐논도 장착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아예 아머 전체를 뺍니다. 그리고 이대로 퓨전 캐논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머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까는 이 아머 위쪽만 살짝 빼서 바꿨다면 이번엔 아예 팔 전체 내부에서 커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 상태로 퓨전 캐논 겨누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박력이 넘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사실 이 무장을 장착하는 게 양팔 다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팔 다 퓨전 캐논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팔에다가 그냥 아까 오른팔에 꼈던 거 그대로 낄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치만 이랬어도 결국은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은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기지는 못했죠. 끝에는 하이가들들과 함께 여기서 나가! 추방이다! 하면서 결국은 도시에서 추방당하면서 끝이 났으니까요. 근데 진짜 둘이 되게 친했는데 점점 이렇게 틀어져가는 그 감정선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메가트론 만들었으면은 메가트로너스의 요 코그를 썼을 테니까 알파 트라이온이 준 게 남잖아요. 이거를 옵티머스한테 낄 수도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빼고요. 매트릭스가 있던 자리에다가 끼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짠! 이렇게 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옵티머스 말고 오라이온 팩스로 둘래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엘리타원입니다.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그리고 주인공들의 상관이기도 했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G1의 엘리타원은 분홍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분홍색을 메탈릭 핑크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게 얇다 보니까 이게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얇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디테일을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넣어놔가지고 빽빽하게 들어찼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 자세히 보면은 일단 여성형 트랜스포머답게 얼굴의 디자인 자체가 되게 여성스럽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머리 자체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디테일이랑 굉장히 멋지게 잘 표현됐습니다. 눈은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 자체에 그 눈 양옆으로 기계적인 디테일, 이마 라인의 기계적인 디테일부터 뒤통수 쪽으로도 패널 라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귀 안쪽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목이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목이 조금 긴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탈릭 핑크와 함께 실버 톤으로 되어 있는 아머 디테일들, 먹선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잘록한 허리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역시나 이제 비클의 외형이 좀 접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백팩, 척추 디테일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어깨도 약간 다른 친구들과 좀 통일성 있는 게 좀 곡선의 형상,
특히나 오라이온 팩스의 어깨와 좀 기본형 어깨 그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안쪽에 프레임의 디테일,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 등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팔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프레임 디테일. 팔 하박도 디테일이 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팔 안쪽까지도 다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외장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역시나 프레임 디테일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런데 약간 프레임에도 요 메탈릭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손은 뭐 포장 자체가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가 편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먹선이 별도로 부속되어 있고, 골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메탈릭 핑크가 돋보이는 형태에 역시나 스커트라던가 아니면은 외장에도 기본 건메탈 컬러들이 좀 보이는 형상이고요. 이제 뒤쪽도 보면은 심플한 디자인, 그치만 이제 디테일이 있어서 먹선도 다 들어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허벅지 쪽 보면은 내부부터 해서 메탈릭으로 된 프레임 컬러들이나 외장도 보면 메탈릭 실버 도색의 먹선으로 되게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이제 무릎 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좀 덮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다리 자체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종아리가 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곡선이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되게 날렵해 보이는 형태의 이런 옆면 디자인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발목도 약간 바퀴가 보이는 듯한 그런 형태의 디테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메탈릭 컬러로 된 프레임, 이것도 보면 안쪽 디테일이랑 그 주변 테두리만 살짝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은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약간 힐을 신은 것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고요. 발등부터 발 앞쪽 끝부분의 디테일, 색깔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발바닥 역시 디테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목 자체는 마찬가지 3중 볼 조인트, 목 안쪽까지도 크게 가동을 합니다. 특히나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숙이는 게 뭐 거의 바닥을 볼 정도, 드는 것도 엄청 많이 들어지는 그런 형태, 까딱거리는 것도, 스윙하는 것도 공간이 많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돌릴 때는 뭐 걸리는 거 없으니까 편안하죠. 대신에 목이 돌아가 있으면은 정면 볼 때 아무래도 목이 꺾여 있다? 목만 꺾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각도 맞추는 거 좀 잘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에 어깨를 들고 밑으로 내리고 하는 액션이 가능하고, 앞뒤로 꺾는 것도 마찬가지 볼 조인트에서 해줍니다. 대신에 이쪽은 어깨 외장이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쪽 프레임에 관절이 달려 있어서 팔을 옆으로 들 때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팔을 옆으로 들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팔 돌리는 것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팔 회전축은 팔꿈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좀 굽히고 돌리면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팔 하박 회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돌려주면 되겠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보다 좀 더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더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아까 이 회전축 있죠, 이게 살짝 빠져요.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고 다시 살짝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움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손목은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도 기본은 같은 구조입니다. 아래쪽, 위쪽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회전할 때는 아래쪽에서 주로 움직이고, 숙이거나 할 때는 위에서 많이 움직이죠. 뒤에서 보면은 흉부 숙이는 게 엄청 많이 숙여지는 형태. 그래서 움직일 때는 좀 액션 취하거나 할 때 허리 숙이는 거 취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가 역시 옆으로 움직여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안쪽 공간 만들 수 있고요. 이중 볼 조인트로 축이동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축 내리면서 들면 90도 이상 들어진다거나 옆으로 드는 것도 자유롭고, 이쪽도 허벅지 회전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에서. 그래서 가동시키는 것도 자유롭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로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발목이 좀 재밌었는데, 발목에 바퀴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뻗을 때 이 바퀴 부분이 돌아갑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을 쭉 뻗을 수도 있고요. 굽히는 것도 굽힐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앞쪽에 지금 외장이 연장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앞쪽 바퀴 앞쪽으로. 그래서 발목을 굽힌 상태로 안쪽으로 밀려 그러면은 외장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발목을 편 상태에서 위쪽 축만 가동시키고 발목을 굽혀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도 꽤나 많이 굽혀지는 데다가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면서 크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살짝씩 좌우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아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치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포즈 역시나 다른 형식의 히어로 랜딩입니다. 왜? 성우가 스칼렛 요한슨이거든요. 오라이온 팩스 성우는 이제 토르고 엘리타원 성우는 위도우여가지고 그래서 이 포즈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역시나 뛰는 자세 먼저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인공 4인방이 막 우당탕탕 사이버 트론 대모험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막 뛰고 도망가고 막 이런 액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한 번씩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 디자인, 프로포션 자체가 얇고 가느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교차해서 허리에 손 올리고 있는 이런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발차기 액션 같은 것도 꽤 괜찮습니다. 비율이 다리가 좀 긴 비율이다 보니까 이런 쭉쭉 뻗은 액션, 다리를 뻗은 액션들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특히나 엘리타원은 얇고 가늘고 샤프한 느낌이니까 더욱. 아니면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포즈도 잘 어울리죠. 다음은 블래스터를 들려줄 건데 이게 손잡이를 손에 쥘 때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이플 손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먼저 끼워 넣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 트리거에도 맞춰서 잘 껴주는 건데 그냥 하려면 좀 힘들고요.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살짝 벌려주세요. 어차피 연질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살짝 벌린 다음에 이 손잡이 사이를 먼저 낍니다. 그 다음 손목 쪽을 블래스터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었다가 나머지 손가락이 딱 손잡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 적당히 보고 다시 손목을 원위치로 갖고 와요. 싹 갖고 오면 자, 검지손가락 들어갔고요. 나머지 손들 잘 쥐었네요. 이렇게 깔끔. 어렵지 않게 손에 쥐일 수 있죠. 자, 그렇게 멋지게 손에 블래스터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전시하는 것도 멋지겠죠. 허리에 딱 손 올리고 자신만만하게, 그쵸? 그리고 왼손은 편손 그대로 블래스터 받치면서 사격하는 느낌. 이런 구도도 괜찮죠. 특히나 어깨 견착이 제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봐도 충분히 멋지죠. 그 상태로 앉아 쏴도 가능하고요. 엎드려 쏴도 가능합니다. 어우, 가동이 좋아요. 특히나 목 가동이 상당히 좋아서 제대로 엎드린 상태에서도 정면을 볼 수 있어요. 실탄은 아니지만 탄피 배출 잘 되는지도 한번 봐주고 정군 돌진하라 같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적이 다가오면은 근접했다! 주먹질하는 것도 가능하게 주먹손도 들어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엘리타원에게는 옵티머스의 라이플 손도 들어있었죠. 동일하게 손에 쥐어줘 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에서 남는 손등 하나 가지고 와서 끼워주면은 완성! 블래스터를 옵티머스에게 쥐어줘 보면 딱 이런 느낌. 안 그래도 옵티머스한테는 사격무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걸 엘리타원으로 채워줄 수 있다. 특히 이걸 통해 사격무장이 생겼으니 옵티머스의 시그니처 포즈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엔딩 보기 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레벨2에서 준비해주신 퀴즈 나갑니다. 3제로의 관절 피규어 시리즈 중 하나로 DLX 시리즈의 정신을 이어받아 뛰어난 관절 범위와 견고함을 갖췄지만 더 작은 사이즈로 구현된 라인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LDLX, 2번 SDLX, 3번 MDLX, 4번 RDLX. 댓글로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총 20분을 추첨을 해서 레벨2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기간은 12월 22일 월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당첨자는 24일 수요일에 건담블리 커뮤니티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제로의 MDLX, 트랜스포머 1의 메가트론, 그리고 엘리타 1 리뷰해봤습니다. 3제로 시리즈의 트랜스포머 리뷰하는 건 처음이긴 했는데 꽤나 재밌게 만졌습니다. 포즈 취하는 게 되게 수월하게 취해져요. 관절들도 튼튼해가지고 만지는 내내 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다. 상당히 만족한 부분이고요. 이번 영상의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 이제 옵티머스와 동일하게 이제 D16에서 메가트론으로 바뀌는 과정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무기 많이 들어있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퓨전 캐논 2종류에다가 빔건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메가트로너스 스티커. 스티커도 굉장히 센스 있었다. 굳이 메가트론한테 안 붙여도 뭐 그냥 제가 원하는데 그냥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타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포즈 잡는 재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관절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데다가 그 잡았을 때 라인도 되게 이뻐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블래스터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좋았던 게 엘리타원은 자체 무장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우나 하는데 블래스터 들어있으니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포즈 잡는 것도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이 포즈 저 포즈 되게 잘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고, 특히나 옵티머스의 손, 특히나 양손 다 넣어준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한테 없었던 사격 무장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 하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